안녕하십니까, 마카라쇼의 까피디입니다. 나 이거 사실 제가 여러 가지 까는 방송을 좀 수도 없이 해봤지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두 번을 깐다는 것은 굉장히 사안이 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철도 민영화입니다. 제가 저번에 앞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드렸지만 이것은 분명히 민영화의 선조치를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느낌 아니까. 예? 그래서 이 지금 코레일 측이 하는 대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얍삽함이 과거 옛날에 MB 정권을 그대로 흡수를 한 정권이 틀림없다, 이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증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발 다 좋아, 그래, 자기네 말 안 들으면 자르는 게 요즘 기업의 논리라고 치지만 그렇게 하긴 하더라도 제발 이런 짓만큼은 좀 너무 얍삽하게 하지 말았으면 할 것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파업 4주차를 맞으면서 제일 힘든 게 우리 국민하고 이제 철도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과 강성노조, 그래도 강성노조예요. 내가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요. 우리 철도노조가 가장 고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코레일 측이 임의로 LED 전광판에 말입니다, 기차역마다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그러니까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과연 노조 하나만의 잘못인가? 예?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지. 아니, 여론이라는 게 무조건 불법 파업,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파업이 불법이 아니고 어떤 파업은 합법인데 불법이라는 거는 정부가 하려는 시책, 즉 이런 거에 말을 안 들었다, 이게 불법이라서 불법 파업이라는 건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저기 깃발 들고 저기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가 생각하지만은, 물론 도로를 밀려나서 서울광장이 스케이트장이 이만큼 반 이상을 차지해가지고 밀려나다 보면 사실 도로를 점거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치면은 잘못이긴 하지만, 아니 그러면 10만 인파가 모이는데 그 좁은 공간에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밀려나다 보면 그런 거지. 사실 도로 점거는 경찰이 더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경찰이 무슨 노조 간부 하나 하는데 3,000명, 4,000명, 1,500명이 그 진두지휘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옛날 무슨 김신조 간첩이 나와도 그렇게 하진 않았겠다, 이 새끼들아. 자, 흥분했네. 몇 가지를 하다 보면, 아니 추위에 이렇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미쳤습니까? 대가리가 총 맞았습니까? 물론 이면에는 민영화가 됐을 경우에 자기의 어떤 위신 문제라든가 이렇게 잘릴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게 세긴 세겠지만, 결과적으로 민영화가 되게 되면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뿐이 아니라 정부도 그래요, 코레일도 그래요. 이 개새끼들이 민영화라면 그냥 에이 씨발 나중에 민영화 할 거야,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 나중에 민영화 할 게 뻔한데 지금 민영화 안 하겠다. 얼마 전에 정홍원 총리도 그랬어요. 내 직을 걸고 얘기하는데 민영화 안 한다고. 봐봐요, 옛날에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졸라게 두드려 맞고 그냥 짊어지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정홍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땐 내가 얘기했으니까 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려간다고 하면 민영화가 안 될 게 되고 되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정부와 코레일이 얍삽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우리 노조들 또 우리 시민들 가지고 너무나 장난을 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불법 노조에서 다 이게 얘네들 때문에 너네가 피해를 보는 거라도 주입식을 시켜주질 않나. 정부는 이게 지금 가만히 있다가 이 새끼들이 이게 세게 나오네, 안 되겠다, 공권력이다 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코레일과 강성노조의 싸움으로 보십니까? 이미 코레일과 노조의 싸움은 일주일 사이에 다 끝났어요.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눈에 가시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잡기 위한 정책으로서 요게 건이 잡힌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정희랑 박근혜랑 얼마나 논설을 펼쳤습니까? 얼마나 미워요. 통진당 해체시켜야죠. 통진당 해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 꼬투리 잡아야죠. 사람 하나 심어야죠. 꼬투리 잡는 거 편집해야죠. 그래서 이석기 잡고 그 다음에 통진당 해체 지금 수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석기에 가는 거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새끼가 간첩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았지만은
하나하나 지금 도입해 보면은 지금 너무 어불성설로 밀어붙인 게 아닌가라는 것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을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이 정보 홍보에 의해서 이석기는 간첩 이렇게 돼버려서 통진당 지금 인식 안 좋아진 거예요. 지금 사실. 그 다음에 정부의 그 눈의 가시 같은 게 뭐 있습니까? 전국 공무원 노조라든가 전교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정부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저 전공로 해체시켰죠? 전교조도 지금 해체 수순 들어갔죠? 아니 한 20, 30년간 그 멀쩡히 있던 그 단체들이 이번 정권에 의해서 다 나가리 되는 거는 법과 원칙이라고 보다는 미워하는 것들, 내가 정책을 하려는 상황에서 눈에 가시 같은 거를 하나하나 이게 지금 저 장성택이 수청보다 더 심한 작업입니다. 지금 다음 저 민노총 지금 저 탄압받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다음 순서 어디입니까? 저 금속연합이라든지 뭐 다른 뭐 저 여러 가지 노동단체들이 있죠. 그러니까 말 안 들면은 그냥 부시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뒤져.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길 가다 보면 저희 아는 사람 그 몇 분이 그 방송 하지 마라. 예? 지금 시국이 안 좋다. 너도 그러다가 잡혀간다. 너가 이게 벌금 다만 1, 200이라도 받으면 어떡할 거냐. 물론 나 1, 200 벌금 맞으면 나 그냥 생계 위협받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니 할 말을 묶어둔다고 해서 그 할 말이 안 새어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또 제가 자꾸 이렇게 말이 내가 흥분했어 지금. 자, KTX 면허를 수사발 면허를 발급을 결국은 했어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여러분 그 면허증 하나를 따더라도 이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저기에 관한 민원을 했을 때 이게 뭐 결제 서류 도장 받고 예를 들어서 저 구급 공무원 도장 받고 그 위에 계장, 과장 뭐 쭉 나가서 구청장 이렇게 돼서 승인 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인 수서발 KTX 면허를 이 3, 4단계를 거치는 거를 30분 만에 통과시키고 그 통상적인 업무 외 시간인 밤 9시에 면허를 발급하고 10시에 공표를 한다는 거는 아니 이게 씨발 얼마나 이게 급한 일이고 얼마나 캥기는 일이고 얼마나 이 압삽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그냥 낮에 아니 잠자고 일어나니까 면허 발급됐네 이런 거랑 뭐가 틀려요. 통상적인 시간 내에 그런 거 발급하면 어디가 뭐 덧납니까? 뭐 돌을 맞습니까? 총을 맞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난 그 부정선거 얘기 박근혜 그 부정선거 얘기 다 지금 없어져서 지금 여론에서 사라져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그 당시 국정원 댓글녀가 죄가 없다. 예? 그 당시 말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 사람은 우리 국정원 여직원이 아니다라고 자기 입으로도 뻥을 치고 그 다음에 김용판 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에서 댓글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선거 바로 직전 밤 10시에 한 거랑 이게 뭐가 틀려요? 그런 얍삽함이 개놈의 새끼들. 자 여러분들 이제 김용판 경찰청장 4년 구형됐어요. 그 죄 지은 걸로 선거 은폐한 걸로 에이 개새끼들. 자 그러면 국토부가 주장하고 코레일 측이 주장하는 민영화가 아니다. 이거는 주식회사 자회사를 설립하는 거지 민영화가 아니다. 이거를 정관에 우리가 넣어서 주식을 매각 못하도록 하겠고 안전장치를 해놓겠다. 참 좋은 말입니다. 민영화가 아니라는 그런 정관을 만들어서 그것만 지키면 다행인데 그 정관이라는 건 말입니다. 만들어 놓고 이사회가 의결만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게 정관이고 또 그 어떤 그 주식을 매각을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상법에 어긋납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그렇게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할 것 같으면 법제화를 시켜달라는 그 철도노조와 우리 국민들이 얘기해요. 근데 법제화는 안 된다라는 거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법제화되면은 이거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한번 법이 되면은 그 법이 바뀌기 위해서는 국회에 동의 얻어야지, 국무회의 통과지 이런 그 절차가 많으니까 법제화는 감히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민영화할 때 이게 진짜 좆되는 자료로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를 못 하겠다 이런 것들이 어떤 민영화의 어떤 수순 미리 이제 보험 장치를 걸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말입니다.
정부가 관여를 해서 이게 민영화가 아니라 뭐 이렇게 정부의 입장을 대내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 여론에 밀리는데 옛날 같았으면 씨발 국정원하고 국방부가 다 나서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는 팀들이 있었는데 그 팀이 이번에 가동이 안 되니까는 이번에는 요거를 홍보하는 팀을 하나 만들겠다고 마치 뭐 착한 팀이 있냐 그러는데 이 팀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자기네가 잘났다. 나라 이게 민영화가 아니다. 뭐 아니 그런데 그 홍보 그 내용 중에 해외 뭐 성공 사례 쉽게 얘기해서 뭐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민영화 그 사례를 갖다가 해외 민영화 사례를 대국민 홍보에 쓰겠다는데 그 대국민 홍보하는 사람들이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일본이나 독일이나 성공했다고 볼 수만은 없던 자료들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을 갖다가 다 6, 7천 명씩 잘라버리고, 단순 참여한 사람들 다 면직시켜버리겠다. 대체 인원을 뭐 500명, 600명을 뽑겠다. 완전히 그 노조를 갖다가, 너네 이 개새끼들 나한테 까불었어. 너네 낙동강 오리알이야. 일하고 싶으면 들어오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얼마 전에 가평에 있는 우리 노조원들이 그 머물고 있는 숙소에 코레일 직원이 경찰을 데리고 가서 아니 씨발 무슨 경찰이 코레일 뭐 개끈아풀이야? 아니 그런 장소에 경찰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나?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인가 이게 경찰이? 아니 무슨 개도 아니고 그런데 왜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 다시 복직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연행하겠다고 개협박을 하질 않나? 이게 씨발 얍삽하고 비겁하고 이게 비인도적인 짓을 행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씨발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그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얍삽한 짓을 자꾸 하고 있고 더 웃긴 거는 지금 그 김진태 검찰총장께서 주말인데도 출근을 해가지고 아이 씨발 이거 빨리 잡아들여라 이거 민주노총 저 수뇌부들 빨리 저 수배 내린 거 빨리 잡아들여 뭐하냐고 개 난리를 쳤대요. 김진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앞전에 우리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이라든가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신 있게 수사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그 잡아들인 사람이 빼도 박도 못하고 지금 공판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까지 이게 위협을 받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조선일보에 어떤 깐 거예요. 혼의 자식이 있다. 아니 불법으로 사람 그 최동욱 검찰총장의 인적을 구청 관계자들과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빼내가지고 혼의 자식 있는 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 해가지고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해서 결국은 최동욱 검찰총장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끌어놓고 이게 씨발 그렇게 더러운 얘기 듣고 거기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나와버리면 편한데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을 찍어 내리고 앉힌 사람이 결국은 지금 현 정권의 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씨발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야 나라? 진짜. 예?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채널A인가 TV조선 기자가 뭐 폭행을 당했다고 대대적으로 얘기는. 여러분 지금 그 인터넷 뉴스 보면 조선일보 계열이라든지 뭐 채널A 동아일보 계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편파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씨발 언론이 중립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씨발 조선일보는 좀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지 이 사람아. 그리고 뭐 현장에서 소주병 난무하고 뭐 그런 거 찍어 올린 모양인데 사실 영하 체감온도 10몇 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아저씨들 앉아서 뭐합니까? 거기다 소주나 몇 병 날리고 이거 체열 좀 높여야지. 나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는 그게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회 개념으로서 뭐 길에서 술빵 간다는 거 나쁠 수 있지만 난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 추위에 그렇게 떨면서 운동하면서 소주 한두 잔 정도 입에 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씨발 처벌하겠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 법과 원칙 좋아하는 것들 씨발 이따가 내가 두고 보자. 자, 대체 인력을 구해가지고 지금 철도 모으는 거를 모의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경우의 그 사고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대체 인력이 투입돼 가지고 철도 사고를 일으켰어요. 인명피해가 나서 누가 죽었어. 이거 씨발 다도 노조 그 책임으로 돌릴 거 아닙니까? 여론은. 예?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지. 지금 업무 복귀율이 뭐 저기 뭐 한 30%대로 이제 진입했다고 이제 하는데, 기관사,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업무에 가장 큰 차질을 보고 있는 기관사들의 복귀율은 2점 몇 프로예요. 3%도 안 돼요. 예? 이걸 갖다가 그냥 대내적으로 그렇게 그 여론몰이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사실을 밝혀야죠.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질문합시다. 민영화가 아닌데, 아니 자회사를 왜 코레일이 자회사를 코레일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경쟁을 시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내가 내 동생을 옆에 식당 차리고 나랑 경쟁을 시킨다? 이게 씨발 한통속이지 경쟁입니까? 이게 나중에 이러다가 야 너 장사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딴 데 팔아먹고 째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 업무상 배명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 영화 그 추운 날 말입니다. 10만 명이 운집했다는 것은 노조 10만 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상당수 많은 일반 국민들, 이건 좀 아니다 싶다 하는 일반 국민들이 꽤 참여했다는 뜻도 되고요. 거기에 씨발 또 그 참여한 그 노조들 그냥 못마땅해가지고 그냥 카메라로 다 체증해가지고 하나하나 씨발 벌금을 물리겠답니다. 도로 점거로. 예? 도로 점거한 사람이 어디 그게 씨발 한두 명입니까? 그러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거기 도로 점거 어쩌다가 그냥 돌아가는 길 가던 행인이 100명이고 노조가 100명인데 노조한테만 벌금 물릴 수 있어요? 법의 평등화에 대해서 씨발 길 가던 행인들한테까지 다 벌금 물려야지. 아, 나 이렇게까지 야박하게 나올 수 있나? 예? 이렇게까지 얍삽하게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정부를 못 믿고 민영화가 정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란데 못 믿고 하는 것은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아니라요. 이게 대국민 신뢰 프로세스가 이게 MB 때부터 얼마나 떨어졌나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MB 때 대운하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여론에 빌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안 할게 해놓고선 대신 4대강 정비 사업은 하겠다 했는데 결국 같은 거라고 그 문건이 그 연장선이라고 문건이 발견됐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존나게 달다가 걸렸습니다. 난 국정원 여직원이 아니다.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도 이 여자는 우리 직원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정원 여직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기왕 들켰으면 개인의 일탈로 처리하는 것이 국정원의 그 최선이라면, 아니 이 여자 그 변호비를 3,300만 원을 국정원이 왜 그걸 대주고 자빠져 있습니까? 아니 개인의 일탈이 씨발 국정원이 그 변호비 대줄 정도로 일탈이 고마웠나? 예? 고마웠다는 문자까지 보내고. 난 지금이라도 사실 이런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특히 국정원녀가 지금이라도 나타나서 양심선언, 진짜 양심 고백을 한번 시원하게 해주면 이 모든 의문들이 다 풀리는 짓인데, 내가 보기에 이거 엄청난 보상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있는지 뭐 없는지 뭐 어떻게, 아니 씨발 무슨 국가기관에서 폰을 지급하면서까지 그 지랄 떠는 이게 씨발 법과 원칙이냐 이 개새끼들아. 자, 그 시발단이라는 SNS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새누리당에다가 존나게 유리한 댓글을 단 단체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목사의 그 직책이 뭐였냐면 중앙선대위 SNS 미디어 본부장. 내가 지금 법과 원칙 얘기하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새누리당 선대위 SNS 미디어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존나게 글 올리다가 불법으로 확 하다가 이제 들켰어요. 예? 그때 새누리당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단체고, 예? 그리고 개인의 어떤 충성심에 의해서 그런 거지 우리랑 상관없다는 새누리당이 선대위 미디어 본부장 명함을 파주고 거기다 위촉장을 몇백 장 거기다가 빈 위촉장을 쌓아놓고 그 지랄을 떱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입이 10개라도 지금 현 정권과 새누리당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관련이 없대는데 그 당시 불법 조직적으로 선거 댓글 단 시발단 목사
목사한테 그 저 오피스텔 그 저 월세를 갖다가 새누리당하고 그 정부가 그 대준다는 게, 저 새누리당이 대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고마워서 월세 내줬다는 뜻이거든요. 걸리니까 에휴 왜 그랬어 조심하지. 넌 나랑 상관이 없잖아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의리 없는 집단들이 이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니 예? 얼마나 큰일입니까? 내가 오늘 방송 참 길게 한다. 김용판 경찰청장이 유죄를 받았어요. 시발단이 유죄를 받았어요. 국정원 댓글녀가 결국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예?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예? 그리고 뭐 저기 거기에 뭐 저기 국가보훈처라든가 국방부가 선거 댓글에 당국에 걸렸어요. 예? 다 씨발 개인의 일탈이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개인 일탈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아니 내가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 아 이거 뭐 설명이 안 되네. 아니 내가 왜 일탈을 해? 미쳤어? 출퇴근 잘하고 월급만 받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 대통령 된다고 해서 나한테 뭐 10원이 들어와 100원이 들어와. 다 들어올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탈이 나오는 거지. 예? 아니 마누라 놔두고 남편이 왜 바람 펴요? 예? 마누라보다 나은 게 있으니까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일탈이라고. 그 누가 위에서 조정자가 있다니까는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여자들의 어떤 이게 남녀 차별이 아니라 여자들이 한을 품은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코레일 여사장도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예? 본때를 보여주겠다. 나도 성질 있다. 이런 걸 나타내고자 지금 한 발도 안 물러서고 있는데 지금 코레일 그 여사장 최인혜 씨인가? 이분도 사실 옛날에는 그 저기 박근혜 여기 칼테러 당할 때 가서 간호해주고, 예? 같이 말동무해주고, 그 후로 새누리당 공천도 받고 출마도 하고 비록 떨어졌지만 그 당시에 새누리당 옷을 입고 전직 코레일 전직 철도에 관련됐던 이 인물이 한 말이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발언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 그때는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은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는 지금은 민영화가 아니고 이따가는 민영화가 될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라고 할 거랑 뭐가 틀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 이 여자가 이게 도끼를 품으니까 그냥 관용이라는 건 없고 그냥 어딜 대들어 이것들이. 그러니까 싸나운 저 유치원 원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저 우리 대선 때 그 초반에 어떻게 엄마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뭐 다듬고 뭐 복지 봐봐요. 지금 그 새누리당 박근혜가 그 당시에 가장 타겟을 삼았던 계층이 어디입니까? 노인 아닙니까? 노인. 봐봐요. 영국도 전기가 민영화되고 지금 한 해 몇만 명씩 전기세가 비싸가지고 그 전기를 안 떼다가 지금 얼어 죽어요. 그 얼어 죽는 계층이 어디냐? 노인이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약속한 연금 못 받는 노인들이 경제 수단이 당연히 없을 것이고 경제 수단이 없는 노인들이 뭔가를 아끼고 전기세 아끼고 뭐하고 굶어 죽고 뭐 추워 얼어 죽고 이런 사태를 과연 보수파를 겨냥한 노년층을 겨냥한 새누리당과 정부가 책임져 줄 것인가.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합시다. 반값 등록금 약속해서 반값 등록금 달라. 예? 해달라. 살기 어렵다. 안녕하십니까? 대자보 붙인 사람들한테 공권력을 가하고 국민의 동의 없이는 민영화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럼 그 약속을 법으로 해달라고 얘기하는 국민들과 노조 철도 노조들에게는 무자비한 그 경찰의 군봉까지는 안 갔다. 무자비하게 일자리를 뺏고 그 일자리를 가지고 노조원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이런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내가 진짜 우리나라를 뜨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떠요. 돈이. 나 진짜 돈만 있으면 이민 갈 거야 정말. 예? 이게 나중에 어떤 자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나라는 보다 살기 좋은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필요하고 나라에서는 까불면 뒤진다. 나한테 반하면은 다 씨발 불법으로 넣겠는데 그 전에 법과 원칙에 의해서 과연 정당한 선거의 방식에 의해서 그 자리에들 다들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어느 정도 효율성 있는 법의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까피디였습니다.